딱 10번만 읽으세요. 10번만 읽으시면 70점대 나옵니다. 시험장에서 실수를 한다는 전제에서 70점대 나옵니다. 실수 안 하면 80점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됩니다. 우리는 뭐 수석할 것도 아니고 60, 70점대 정도만 맞으면 되니까. 자, 읽으실 때 술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술술 넘어가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계속 읽으면서 쭉쭉. 자, 막히는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게 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막히는 부분에서 조금 읽었는데 이해가 됐다. 그거 넘어가요. 근데 막혔는데 좀 신경 써서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은 읽는 거예요.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읽습니다. 또 똑같아요. 술술 넘어가요. 막히는 거 2개. 그 중에 또 막히는 거. 그거 또 체크합니다. 그러다 보면 3번, 4번 읽을 때 그 체크하는 부분이 줄어들어요. 외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게 이 자료는 한 번 꼼꼼히 봐가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많이 반복해서 눈과 뇌리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서 100% 확신은 없어도 답이 골라집니다. 본인이 이게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나와요. 답이 다가 아니라 답인 것 같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아, 나는 더 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지문들 조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밑줄 그어져 있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밑줄 안 그어져 있는 건 안 중요하다. 그거 아닙니다. 자,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1페이지 민법 총칙에 법률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일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법률행위 종류하고요. 그리고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 형태고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먼저 양가로번 취득은 원시와 승계가 있죠. 그죠? 뭐 그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양가로이는 필요 없고 양가로 3번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라는 게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반가로 1번 단독행위는 법률 규정에서 있을 때만 법률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다. 두 번째 조건에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데 네 번째 줄 유중 채무면제라고 되어 있죠. 그중에 채무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채무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럼 틀린 거죠? 단독행위는 붙일 수 없지만 채무면제는 붙일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가로 3번 요거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요럴 때 답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합의 해지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매매 예약 나왔고요. 최근에 채무 인수가 답으로 나옵니다. 채무 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계약입니다. 채무 인수 계약.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할 때 그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에 됐고. 자, 두 번째 목적 요건.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뭐 양가로만 아시는 거 2번.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 여부는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죠.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시적 불능은 무효적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연결이 되고요. 반가로 3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책임과 위험 부담하고 연결이 되고 다 아시는 거예요. 반가로 2번 조심하죠.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 50평 아파트를 50평 값 주고 샀는데 40평밖에 안 되더라.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런데 담보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중요하죠. 2번. 그다음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단속 규정 기억해야 되죠. 단속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죠. 거기 단속 규정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 4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아니 1번, 2번이 중요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무효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라 그랬죠. 판례가 몇 개 있는데 나머지 읽어보면 되는데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2번. 증권거래법에 보면 증권회사는 부당한 투자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본인이죠. 대리인인 임직원이 부당 권유 행위, 즉 수의적 보장 약정을 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됐죠. 그거 하고 이렇게 대리인의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들이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동그라미 3번은 최근에 그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전부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죠. 초과 부분 그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구별하는 거죠. 4번에 보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들이 그런데 6번을 보면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성공보수금, 약정을 이익을 받기로 하고 비용 대납하고 비용도 받기로 해요. 이건 실비죠, 실비. 근데 이 실비를 반환받는 약정은 수익 약정하고 결합해서 전체가 무효다. 전체가 반사해졌어요. 무효다. 실비 보전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다 무효다. 6번 확인하시죠. 나머지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외워야 될 게 5번이죠.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 다 외워야 됩니다. 반가를반 강제평을 면할 목적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하는 행위.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죠. 하지만 요거는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그랬어요.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그랬습니다.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3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죠. 4번 해외 파견 소요원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 주기로 하는 거. 5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종교법원의 주지 임명행 이런 거 들어가면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6번 계약 당시는 범죄 취득 물건이 아닌 줄 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물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7번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매각 권한을 위임하고 도박 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라 그랬죠. 네? 아니라 그랬어요. 또 8번 부착 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 역시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9번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의 대가로 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제한. 10번 증언을 하는데 대가가 사회통념상 용인한도를 초과. 그럼 무효지만 용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었었죠. 무허가건물 임대차 민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반사회 질서이지만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11번까지는 일단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달. 오래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인가 아닌가 나옵니다. 아니면 이중매매가 나온다 그랬죠. 양가로 6번 부동산을 매각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타인에게 매각 이렇게 되죠. 원칙적으로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단 예외, 무효가 되는 경우 요건 먼저 암기해야 되죠.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 특히 그 적극가담은 제1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서 계약 체결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동그라미 1번
갑은 병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없다. 2번 을도 병에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위에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3번도 중요하죠. 병등기가 무효일 때 병과 거래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아주 중요하죠. 4번 을 제1매수인은 제2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6. 을은 이 부동산을 원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대상 청구권. 7. 병등기가 유효라면요. 병등기가 유효라면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에요. 근데 이게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면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지요. 거기까지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7번까지. 반가라 3번은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죠. 대리인이 적극가담은 본인의 적극가담하고 똑같으니까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을 본인이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의 적극가담하기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되죠. 반사의 질성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덩어리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사의 질성이 아닌 거 암기하시고 이중매매 무효일 때의 효과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죠. 불공정한 행위는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자, 이거 기준. 단순한 시가의 차익이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라. 그리고 피해자의 공박 정도를 고려하라. 고려할 필요 없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고려해야 돼. 그리고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의 공박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려할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거라 2번 셋 중에 어느 하나. 두 번째 줄 공박은 정신적 공박 포함. 세 번째 줄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모적을 의미. 이렇게 되죠. 반가라 3번 폭리자기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되죠. 단순히 피해자가 공박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폭리 의사가 아니라 그랬죠. 오른쪽 4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하더라도 공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8번 적용 범위도 외워야 되죠. 증여, 기부, 경매 적용 안 되죠. 반면에 채권 포기, 단독행위죠. 부재소 합의 여기 적용되죠. 9번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 공박은 본인 기준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공본 경무대 다 나오는 것들이죠. 10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추인 안 된다. 반면에 11번 불공정한 행위 전화는 되죠. 전화는 된다. 불공정한 행위가 138조 무행위 전화는 적용될 수 있다까지 딱 기억하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 안에 30문제 이상의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전 가서 나중에 실전 보고 나서 이 자료만 갖고 답을 체크해보세요. 30문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33개 답이 들어있었어요. 재작년에는 34개 답이 들어있었어요. 올해도 30개 이상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달달달 외우세요. 3번 범죄행 해석이 조금 어렵죠. 자, 첫째 범죄행 해석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무슨 뜻이에요? 반가로 1번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줄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 다만 반가로 2번 이렇게 되죠. 갑의 의사가 A고 표시가 B일 때 을이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고 갑이 을의 의사를
알 수 없을 경우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 예. 알았거나 이때는 의사를 기준으로 자연적 해석이죠. 이때는 표시를 기준으로 규범적 해석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의사 기준, 자연적 해석. 이럴 때는 표시 기준, 규범적 해석. 반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이라고 돼 있죠. 그럴 때 뭘 기준? 표시상의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이렇게 하고 두세 줄 내려서 내심촉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석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알 수 없다면 의사를 기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알 수 없다면 표시 기준. 명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이 이렇게 규범적 해석인데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 중에 오표시 무해가 하나 나와 있죠. 양가로 2번. 오표시 무해는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일단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 자, 2번. 사례. 각과 을이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하였으나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로 표시하고 등기를 넘겨줬을 때 당연히 1번.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죠. 반가로 2번.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그 등기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Y토지를 산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3번 규범적 해석이고 4번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요. 보충적 해석은 그 반가로 2번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보충적 해석의 반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상황에 가서 같은 내용에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둘 다 깜빡하고 중요한 걸 누락한 거예요. 합의를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어. 그걸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착오가 없으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의사는 실제 의사나 주관적 의사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니 실제 의사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추인이란 건 추측한다 이런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추측하는 의사다. 즉 가상적 의사를 말합니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5번 잘 나오죠? 계약은 을이 하는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병인데 계약서에는 갑이라고 써있더라 이래. 그럼 계약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인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이제 우리 대법원이 법률에 해석을 하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자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한다는 건 의사의 기준을 둔다는 거죠. 그럼 무슨 해석이에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죠.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이죠. 상대방 입장은 뭘 바라봐요? 표시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왔던 오표시 무해 원칙하고요. 요렇게 나오면 둘 다 자연적 해석이 적용됩니다. 그죠? 해석의 종류가 같은 거예요. 3회차나 4회차 모의고사에 아마 나올 겁니다. 해석의 종류가 같은 것은 골라야 돼요. 자연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끼리, 규범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끼리.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표시 무해하고 요거 자연적 해석 이렇게 기억하셔요.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은. 6, 7번은 자만 올 때 읽으시면 되고요. 6번, 7번 같은 건 자만 올 때 읽으라고 해서 왜 놓았냐, 자식아. 양만 많아지게. 나중에 면피하려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오면 얼기 쪘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요즘 걱정돼서. 아닌가? 쿨쿨 잘만 오나? 그냥 누우면 잠 오나?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4시간 이상을 잠을 자면 그건 죄악이라 그랬죠. 앞으로 시험 보러 가는 날 한 20일 남았는데
딱 4시간만 주무세요. 20일 동안. 그죠? 안 죽어요. 아무도 귀를 기르지 않는구나. 이 4번 갈래? 네가 뭐라고 떠들든 나는 8시간 이상 자야 된다, 이 자식아. 뭐 그런 건가? 8시간을 자나 4시간을 자나 다음날 피곤하긴 똑같습니다. 비진이 표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지요. 자, 양가를 본 아주 중요하죠. 진의의 뜻,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면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또 강박에서 증여를 하기로 마음먹고 증여를 하는 이상 역시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2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이것도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거짓 사직서 비진이죠. 원칙 사직 효과가 생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가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가로 2번 공법상의 행위에는 비진의 표시기에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된다. 그렇죠. 4번 이 비진의 표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 적용되죠. 대리권 남용. 대리인 자신의 제3자 이익을 도모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억해야 되고 추가해서 비진의 표시 규정의 적용 범위 뭐가 들어간다? 대리권 남용이 들어가죠.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비진이라 그랬죠.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다만 그 선의의 제3자가 무효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에 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의사표시 효과와 목적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 표시된 것의 겉에서 보는 효과하고 그 내면의 목적이 다르다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을 을에게 대신 받아와라. 수수료를 주겠다. 추심 목적. 목적이 추심이에요. 을이 우리 해결사 같은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대신 받아다 줘. 그리고 을은 수수료를 먹어. 그게 추심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는 채권 양도예요. 근데 목적은 추심이야.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의 효과하고 목적이 다르죠. 그래도 이건 허위표시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런 걸 우리 민법 판례는 따로 민법상 신탁행위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거. 자, 이해했어요? 외워요. 의사표시 효과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허위표시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요 지문이. 자, 양가로 2번. 이건 아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을이 주채무자라 그랬죠.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를 하였다면 그 양해라는 말이 통정이라 그랬죠. 그럴 때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을 주채무자라 할 수는 없다. 거기서 양해라는 표현을 좀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3번은 근로자 을이 군복무를 위해서 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다시 재입사. 이때 사직서도 무효, 재입사도 무효. 즉 을은 퇴사한 적이 없다가 된다 그랬습니다. 4번 허위표시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지요. 자, 이때 제3자는 선이 추정되지요. 특히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문제가 되는데 1, 2, 3번은 면피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4번을 외웁니다. 제3자가 아닌 경우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되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닌 경우 키워드로 외우는 거예요.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가손양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가손양. 채권이 가장양도되었을 때 채무자 밑에 줄 주식이 가장양도되었을 때 주식회사 옆에 가장매매 당사자의 상속인 그 옆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일 때 수익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주의 밑에 양가로 5번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그죠? 5번 그리고 사례를 대비하자. 허위 표시는 맨 밑에 가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매매를 가정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줬다. 가장매매 등기 무효죠. 그죠? 그리고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죠.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말소 안 하고 있으면 가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죠. 채권자 취소권. 을이 팔아먹은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선의일 때. 이 선의의 병과 거래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요. 악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악의 병과 거래한 정은 선인 경우 보호되죠.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가본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 맨 밑에 1번 갑을 간의 매매는 허위 표시는 무효. 따라서 을등기 무효.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면 효시가 아니고 표시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허위 표시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고 따라서 불법 임금에는 적용이 안 되고 따라서 가분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즉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2번은 무효니까 당연한 거고요. 3번 가배 채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 4번 제3자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고 그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그 악의 전득자가 무효 주장 못한다. 자, 5번 갑을 매매는 무효다. 따라서 갑은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6번 제3자가 선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그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죠. 무방하다.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무방하다. 밑에 양가로 7번 가장매매와 구별하는 거.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로 가정했다.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 증여는 은닉행위지만 요건을 갖추면 유효. 따라서 을등기도 유효. 을등기가 유효하니까 을과 거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가장행위, 은닉행위 확인하죠. 차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자가 모르고 있는 게 차고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자, 차고의 종류에서 동기의 차고 일단 조심해야 되죠. 동기의 차고는 원칙적으로 차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경우에는 차고가 되죠. 그 중에 하나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돼서 내용으로 인정된 경우, 또 하나는 유발된 경우 이렇게 되죠. 특히 반가로 2번 중요하죠. 동기가 표시돼서 알려져서 법률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렇죠. 합의까지. 그리고 반가로 3번은 유발됐다면 표시될 필요가 없다. 유발됐다면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된다. 반가로 4번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세금 같은 것들 얼마가 부과될지 모르는 이런.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부분에 착오해야 되는데 이 중요부분은 누가 입증? 착오자. 다른 말로 취소하려는 자. 다른 말로 효력을 부정 또는 부인하려는 자. 기준은 반가를 본 경제적 불이익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경제적 불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가압류등기가 원인 무효. 중요 부분 아니라 했죠? 외우는 거예요, 지금. 가압류등기 원인 무효. 이런 말로 하면 중요 부분 아니다. 반가로 1번. 첫 번째 줄 시가. 첫 번째 줄 끝에 소유자. 두 번째 줄 지적, 면적 부족. 세 번째 줄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 여기까지. 중요 부분 아닌 거. 5개죠. 시가, 소유자, 면적, 가압류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다 이렇게. 자꾸 중얼중얼 해서 외우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또 하나 오른쪽 맨 위에.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 중에 반가로 1번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반가로 1번 뭐죠?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하면서 스스로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가로 1번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이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3번 입증 책임. 누가 입증?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죠.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중대한 과실에 입증을 하라. 양가로 4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고. 양가로 5번 사골지문이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잊지 말자. 7번 봅니다. 예전에는 착오와 담보책임이 경합하면 담보책임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 취소 못했어요. 그런데 판례가 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담보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대부분 문제에서 다 봤던 지문들일 거예요. 사기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제3자한테 속아서 생각은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표시가 불일치. 따라서 사기 취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착오만 문제가 된다 그랬죠. 2. 기망이나 강박은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2단의 고의. 따라서 과실기망 같은 건 있을 수 없으니 과실기망일 땐 취소 못한다. 3번은 됐고 4번. 자,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해야만 110조가 적용이 되죠. 자, 그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반가로 1번.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게 위법이다. 밑에 세 번째 줄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조성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반면에 밑에 가서 반가로 3번 시가를 묵비한 거, 시가를 속인 거. 반가로 4번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 보장 광고 이런 것들은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려면 신의칙을 위반해요. 신의칙을. 그죠? 기망의 정도가 신의칙을 위반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강박 2번 3번 반가로 2번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이 아니지만 두 가지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 그 다음에 수단이 부적당 이런 표현이 결합이 되면 위법하다. 3번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죠. 그죠? 무효인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 그러면 무효다. 6번 110조 이상 중요하죠. 갑의 상대방이 을인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원칙. 다만 얘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그때는 제3자가 아니지. 을과 동일시. 그래서 상대방 을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지문에 나온다. 6번이죠. 7번 다른 권리와의 경합 중에서 반가로 2번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를 할 필요는 없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취소를 하면. 그 다음에 좀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다. 이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표현 조심하세요. 경합, 병존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경합 병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인정된다. 단 행사는 어떻게 한다? 선택적 행사.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경합 병존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선택적 행사.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나온 적이 있어요. 경합 병존한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옳은 것으로. 네? 경합 병존한다는 건 둘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경합하여 병존함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